그 박영수 특검이 그 윤석열 캠프에 있던 이동훈한테 뇌물 줬다고 하는 그 사기꾼 수산업자, 엄성섭한테 돈 줬다고 하는 수산업자한테 포르쉐를 줬다. 박영수 특검이 받았다. 요거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굳이 이걸 키우는 의도는 박근혜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좀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미지를 씌울 수는 있는데 박영수 특검 쪽의 이야기 들어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바가 또 아니야.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확전시키냐면 왜 이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줬어? 근데 사면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면의 리스트는 법무부가 작성하는 거죠. 그중에 이제 이슈가 되는 사람, 예를 들면 한명숙을 시킬까 말까, 이재용을 시킬까 말까, 최민희를 시킬까 말까 정도는 대통령이 볼 수 있느나 사면할 때 수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이 사람을 왜 소개시켜줬어? 문 대통령과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지만 이 사람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은 정치인으로 따지면 김무성이니까 이건 신뢰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그 알게 된 그 정치인 이를 통해서 김무성을 뭐 만나게 됐고 그 김무성을 소개받아서 결국에는 김무성의 형이 이 사람한테 뭐 100억대 투자를 했는데 또 그게 사기로 밝혀져 가지고 다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엮여 들어가 있는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가 이 사람 수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수첩에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훈일 뿐이고 이동훈한테는 뭐 이렇게 그 골프 채를 줬다고는 하지만 저 엄상섭 씨한테는 중고차를 팔았다는 명분으로 뭐 좀 상당한 현금을 무상으로 줬다는 어떤 그런 의혹도 들고 슈퍼카도 렌트해주고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기록과 증거를 다 그 남겼다고 하니까 수사하는 만큼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엄성섭하고 이동훈하고 외에 이제 박영수 이름도 나온 거고 다음에 이름 말해도 되나요? 보도에 또 다른 일간지 기자라고 하면서 차량을 제공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월간조선. 월간조선이요? 중앙일보 법조팀장 아니고? 아, 2명이에요. 중앙일보 법조팀장이었던 이가영. 이게 일단 중요해 이 사람. 이게 조국 장관도 엄청 깠던 애인데 내가 이걸 이제 알자마자 느꼈던 게 그거예요. 조국 장관의 공정위원회 막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조국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자나 되는 것처럼 그 엄성섭이나 이 이가영이나 이 이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지들은 할 짓 다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국 장관 내가 무슨 비리나 있는 것처럼 난 이게 대한민국 생각에 되게 웃긴 거예요. 엄성섭이는 TV조선에서 조국 장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수백 번 깠을 거 아니야. 이 같은 새끼들은 무슨 뇌물 받고 돈 받고 이동훈 같은 애들 이동훈 말고 뭐 부장검사인가 그 처음에 받았던 애 있잖아. 네, 부장검사. 걔는 얘 수업료 이런 뭐 학비까지 받았어. 네, 학원비. 근데 이가영이 누구라고? 아, 이가영은 지금 이가영은 중앙일보의 기자인데 중앙일보에 이가영이 2명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가영은 논설위원으로 있는 좀 나이가 있는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뭐 노조에서도 있었고 뭐 이렇긴 한데 그 당시 법조팀장이었죠. 네, 법조팀장이기도 얼마나 깎겠어.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법조팀장 좌담회를 합니다. 올해 초에. 근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조국 검증이 보도가 지나쳤냐에 대해서 이런 좌담회를 했는데 보도량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절대 지나친 게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관훈 클럽 저널에 사회를 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동자라는 거죠. 그래 놓고 지들은 돈 받고. 그러니까 돈 받는 방법도 좀 가소롭다? 부럽다? 대단하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K5, 기아 K5, 아우디 이런 차량을 뭐 몇백만 원 주고 팔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렌트카 회사에서 운영하던 차를 중고차로 판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그 10년짜리 똥차도 요즘 100만 원 이런 차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1년 정도 굴렸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몇백만 원에 팔면은 그거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차 사서 그럼 지가 탔을까? 그리고 또 현금화 시켰을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런 식으로 단 한 건이라도 뇌물 받은 거 하다가 안 걸리니까요. 조국 장관 딸 조민 씨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걸었던 놈들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장학금도 아니고 그 전에 주던 건데 민정수석으로 있던 그 기간 동안만 뇌물로 걸어서 기소를 한 놈들이라고. 그런 놈들이 그걸 보도하던 놈들이 이렇게 돈 받아서 참 희한하죠. 비리는 우리만 저질러야 돼. 그리고 죄가 없는 조국 장관한테는 비리 혐의자라고 공격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가영이 쓴 기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윤석열 조국 수사 원칙대로 했다. 이런 거 그냥 따서 헤드라인으로 올리고 최민희 이준석 따릉이 출근에 그냥 걸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 완전히 유명한 기자입니다. 레포트래시에서도 많이 있고요. 근데 사실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신기했던 게 이 박용수 특검에 있었던 이제 검사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동훈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쟤네들이 이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은 걔네들의 전유물이죠. 걔네들의 전유물이고 우리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막 뉴스가 되고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전유물은 맞겠지만은 쟤네들 왜 걸릴까 저는 항상 요게 좀 궁금했거든요. 왜 걸렸을까요? 최은수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박용수 특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진짜 답답한 게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입장,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입장에 있으면서요. 최은순이 걸린 거는요. 그 상대방이 통화를 다 녹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뉴스에 보면은 최은순 목소리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녹음했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동업자지만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등 돌릴 건데 서로 이런 관계인 거죠. 지금 수산업자라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차를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저거를 독도 새우를 갖다 주고 하면서 그 갖다 주는 과정을 전부 촬영하고 있어요. 전부 촬영하고 있고 이 사람들 전부 녹음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걸리게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수산업자가 말은 수산업자가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기사화된 건 박용수 특검의 그 포르쉐 렌트비 열흘 동안의 렌트비 250만 원 이걸 이제 기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숨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오징어 잡이배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오징어 업계를 좀 기동량으로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를 수입할 때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면은 큰 돈이 마련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김무성한테 접근해서 김무성 형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를 받을 때는 이제 오징어 수입을 할 거라고 투자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렌트카 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렌트카 회사를 통해서 로비를 많이 했던 거죠. 예. 권력자들한테 이제 고가의 차량을 이렇게 저렴하게 렌트를 해주면서. 오케이.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예. 언론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그렇게 팼던 애들 보니까 지금 얘 하나 때문에 드러난 게 그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조국 팼던 언론인들 중에 어디 술 안 얻어 처먹고 그러니까 작게는 없지. 안 없어. 했던 놈들이 있어요? 조국 장관 뇌물 받았다고 하는 단 한 건이라도 가져와 보라고. 권력형 비리라고. 오늘 이게 실화냐 싶은 헤드라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조선일보의 헤드라인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문 대통령이 그 강아지 우리 가서 강아지 요거를 이렇게 썼어요. 김정은이 준 개새끼 7마리 낳았다. 맞잖아. 김정은이 준 개새끼 7마리 낳았다. 문 젖먹이는 사진 공개. 가연아,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쌍년아. 이게 일부러 매길라 그러는 거죠. 저는. 그렇구나. 아유, 넘어갑시다. 이 가운데 이제 지금은 우리 핵심은 장모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핵심의 코어는요, 김건희 주가 조작이에요. 줄리는 내가 보기엔 페이크야. 줄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그 주말에 보도 보시다가 빵 터진 게 있었을 거야. 여의도 저승사자 검사들 윤석열 아내 주가 조작 의혹 겨눈다. 빵 터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조국 장관 때도 똑같이 여의도 저승사자 조국 펀드 파헤친다 그랬잖아요. 난 되게 웃기더라고. 예. 근데 이제 웃기다는 여러 가지가 빵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윤석열한테 반사된 거잖아, 지금.
이 여의도 저승사자가 이 조국 장관 쪽을 갔다가 못 팠어 지금. 조국 판 데에서 갖고 온 게 없어. 얘네들 지금 내가 봤을 때 최소한 김건희 건 잡아야 돼요. 지금 검찰총장은 김호수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아니고. 네. 나는 이거 100%.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자기가 죽는 판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껏 엑셀 밟아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된 이 수사건이 시작됐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성과,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보도가 집중됐을 때만큼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검찰 스스로 증명해야지 내가 최소한의 승진이 보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속도 조절을 하거나 눈치 보면서 윤석열한테 빼든 칼을 쓸까 말까 망설이면 결국에는 검찰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판이니까 저는 그 검찰의 그 생존 본능을 믿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그 휘둘렀던 그 칼만큼 그대로 윤석열한테 휘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깡패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형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찌르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검사들이 가장 비열한 조직이라니까요. 의리 없어요. 의리 있으면 윤석열이 문 대통령 배신했겠어요? 자기 철저한 이익 공동체. 맞아. 나한테 승진도 안 되고 도움 안 되면 그 사람 바로 버리는 게 검찰 조직입니다. 왜냐면 각자 또 개인 비리가 다 있기 아. 때문에 본인이 살 길들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게요. 뭐냐면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 드러났을 때 당시에 그 주가 조작 팀 결성을 했는데 팀 결성이 8명이었어요. 그 8명 중에 한 명이 김건희였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그 CBS에서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최은순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또 최은순이 말실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난 척하다 이래요. 예. 말실수하고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얘네들 맨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들통나는가? 어떻게 들통나? 등 돌릴지도 몰라. 서로도 믿지 않아. 그래서 녹음하다가 이게 다 들통났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고요사라는 사람이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BMW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화투 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BMW 가지고 있어? 그러면 차 고장 나면 내 이름 대고 가서 고쳐.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가서 최은순 이름을 대고 고쳤어. 실제로 고쳤는데 100만 원을 깎아준 거야. 깎아줬는데 이 얘기 뭐예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최은순이 가지고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것이 증명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고요사가 언제 등 돌릴지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그냥 녹음한 거예요 라는 거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결국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최은순까지 포함된 그 8명 안에 한 명이 김건희인 줄 알았어요. 누구나 알았는데 그 8명 중에 또 한 명이 최은순인지 몰랐던 거야 우리가. 근데 최은순이가 이게 말실수하다가 고여사한테 녹음당해갖고 딱 걸린 거죠. 그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모녀 범죄 조작단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최근에 사생으로부터 김건희가 고발을 당했는데 이유가 생각해봐. 최은순이 그 잔고증명서 위조 이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김건희 회사의 감사를 하고 있는 김예성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김건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김건희 모르게 김건희 회사의 감사가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근데 이 사건에는 김건희가 전혀 그러니까 기소조차 안 돼 있는 건을 사생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김건희 회사 사람이야. 근데 김건희 모르게. 말도 안 되죠. 최은순이 우리 건희 모르게 해줘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김건희가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맞겠지. 예. 김혜성을 보내가지고. 예. 그러니까 고발당했습니다. 이게 파면 팔수록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김호수 총장님께서는 권호수를 빨리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김호수가 권호수를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모수. 이름 특이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지금. 빨리. 이게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로 치게 되면 이제 최은순의
그 저 사건에 지금 김건희가 개입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김건희 쪽에 최은순도 사실 포함돼 있었다라는 건데 2009년도 1월 달에 이거 간단하게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2009년도 1월 달에 도이치모터스가 코스닥에 상장을 해요. 그때 9,000원이었어요. 근데 상장한 것도 특이하지만 상장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막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는 돈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권오수 회장이잖아요. 권오수 회장이 원래 두창섬유라는 섬유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섬유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도이치모터스를 창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는 주식으로 그 모회사였던 두창섬유한테 124만 주를 줍니다. 이걸로 이제 상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하락을 했잖아. 주가가 막 하락을 하는데 딱 5개월 뒤에 김건희가 그걸 봤어요. 9,000원이었던 주가가 막 떨어지네 이럴 때 김건희가 갖고 아싸 하고 딱 잡은 거예요. 그게 3,225원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약 3분의 1로 떨어진 상태죠. 이걸 누구한테 샀냐면 아까 그 모회사인 섬유회사한테 상환했다고 했잖아, 주식으로. 그 모회사인 두창섬유한테서 산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싸게 샀다고 생각을 했지, 멍청한 놈이.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반년이 지나요. 2009년 말 12월이 되니까 주가가 계속 폭락해요. 계속 폭락을 해가지고 1,800원까지 떨어집니다. 다시 반토막이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돈을 넣은 건 8억이었어요. 8억인데 딱 6개월 만에 4억이 돼버립니다. 4억이면 김건희 짜증났죠. 짜증나는데 여기서 권오수도 짜증이 나죠, 지금. 그래서 권오수가 선수 이모 씨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랑 함께 주가 조작 팀을 결성을 해요. 팀을 결성을 하는데 8명을 모읍니다. 그 8명 중에 한 명이 김건희고요. 그리고 증권회사 지점장하고 그다음에 경제지 기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팀을 결성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뒤에 반년 동안에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금융거래소에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안 걸리려고 정상 거래인 것처럼 연막 작전으로 슬슬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반년 동안 버텨요. 그러다가 2010년도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10년 전이죠. 10년 전 10월에 주가 조작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1,800원이었던 게 8,300원까지 확 뜁니다. 이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팔아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하게 되면은 부럽다. 누가 필요하죠? 우선 계좌가 필요하죠. 왔다 갔다 하는 계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김건희였어요. 대주주. 주식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대주주가 필요한 것이고 계좌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살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만든 건데 이게 결국 경찰 특수수사과에서 내사를 합니다. 내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수사를 안 하고 뭉개요. 뭉개입니다. 이때 바로 윤석열이 서울지검 특수부장이에요. 윤석열이 계속 뭉개고 있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이때 최강욱 의원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2020년 4월 7일 작년 4월 7일에 이게 또 최강욱 의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거 윤석열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미 내사를 했어요. 혐의가 막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윤석열은 뭉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강욱 의원이 검찰에다가 이걸 주가 조작 고발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형사 2부에서 6부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뭉개고 있어요. 계속 뭉개고 있는데 딱 그때 금융거래소에서 심리 분석을 했는데 주가 조작 맞는데? 라는 식의 결과 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지금 검찰에서는 윤석열이 아직도 검찰총장으로 있는 거예요. 이때도 기소를 못하고 버텨요. 계속 버티고 있다가 윤석열이 나가길 기다리는 건데 어떻게 기다리냐? 2021년도 7월 달에 정상적으로 윤석열이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남아있다라는 포괄일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임기 끝날 때까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그대로 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쟁이고 있다가 얘가 나가자마자 3월 4일날 윤석열이 나갔죠. 나가자마자 이에 대한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장모권하고 비슷한 거죠. 2012년 윤석열 김건희 결혼.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예. 2013년 경찰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권오수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을 내사를 벌였는데 실제로 거기에 김건희가 개입돼 있다는 걸 알았는데 내사를 정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만 생각하면 경찰과 검찰은 항상 대립하는 관계일 것 같지만 사실은 종속관계이라서 윤석열이 장모 최근에 유죄난 걸 덮어주듯
자기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덮었겠죠. 예.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이건 피해자도 많고요. 이 득한 이익도 많기 때문에 이 건은 굉장히 좀 폭탄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요, 고발된 공수처 건만 고발만 11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윤석열은 조국만큼만 털려서 별 문제 없으면 대선 나가고요. 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중간에 주저앉는 게 맞다. 그럼 못 나가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이 사실 공수처에서 전부 윤석열 가족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윤석열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거는 옵티머스 사건하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2개를 지금 공수처에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은순하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가족이기는 하지만 전부 다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지금 그런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악플 다시는 분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방송은요,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준비한 의제를 다 털어야 돼요. 근데 우리 출연자 중에 어떤 분은 마이크 잡고 전 방송에 나왔던 얘기 같은 거를 독점을 하고 쭉 가면 내가 중간에 끊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의도했던 답 말이 안 나와요.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끊어야 돼요. 이 방송은 제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갈라치기 시전하는 모질이들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패널 중에 누구 응원하고 누구를 지지하면서 힘내라 하면서 나는 찌질하 되는 거야. 들어오지 마 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들 정말. 방송 유지하다 보면요, 내가 정말로 쉽게 이 방송을 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패널들이 다 완벽하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론은 나 있는 상태야. 같은 지정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 방송이나 그 전날 그 전주 방송에 중복되는 말들이 있으면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방송 멘트를 끊으면 내가 나쁜 거니? 진짜 찌질한 것도 졸라 많이 쳐들어와요. 이거 새날 한 팀이지. 네. 그러면 내가 이 방송을 유지를 할 때 그렇게 유지 안 하면 그게 다, 어떤 사람들은 다 호불호를 갖고 있겠지만 제일 나쁜 새끼들이 그거야. 패널하고 나와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야. 그 패널 싫어지는 거예요. 갈라놓지 말라고. 양아치 새끼들 정말. 모질한 것들이 꼭 뭐 들어와가지고 꼭.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김호준은 방송하면 안 되겠다. 게스트 불러가지고 말 다 끊어. 본인이 다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 내가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답이 안 나오고 중언부언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 기분 좋은 날인데 사회 보기가 이렇게 존나게 무슨 어렵습니다. 똑똑한 척 댓글 존나 길게 달아가지고 내가 삭제시켰어요. 웃긴 놈들이네 정말. 여기까지.